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업종. 네, 업종은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스터디 카페 하라 그랬나요? 커피숍 하라 그랬나요? 네. 복습 먼저 좀 할게요. 복습. 업종.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업종 고를 때 제일 오히려 중요한 거는 돈이 적게 들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하면 돼요. 한 다음에, 실패해도 됩니다, 사실. 왜 실패해도 되냐? 돈이 적게 들었잖아요. 네, 사실 첫 사업은 그냥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실패를 좀 각오해야 됩니다. 나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망해선 안 되지만, 그 만약을 대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를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는 걸 말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면 네, 크게 망하지 않아요. 네, 오픈할 때 비용이나 사람을 처음에 너무 많이 쓴다든지 처음에 뭐 매장을 너무 크게 낸다든지 하면은 정말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재기 불가능한 수준까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망해도 작게 망하게. 네, 요 정도 망하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하세요. 네, 너무 힘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성공해도 큰 성공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 뭐 작은 성공이라고 해도 뭐 월에 순익 1,000만 원 만드는 거는 작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월 순익 1,000만 원 만드는 데는 작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노동 시간이 길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장은 직원목 한 3명 정도의 일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될 놈? 또 놈이라니까. 되실 분? 될 분은 됩니다. 예, 될 분은 돼요. 될 사람은 된다. 그럼 중요한 거는 될 사람이 되면 되죠.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네. 진짜 업종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업종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학원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뭐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반대로 뭐 인테리어 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뭐 그분은 건설업을 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식당을 해도 성공했다. 그러면 그분은 마찬가지로 무슨 업종을 해든 뭐 카페를 하든 뭐 뭘 하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자기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그 공부를 하는 법은 잘 되는 뭐 그 업종에 예를 들어 뭐 식당을 성공시키고 싶다. 그러면 성공한 식당에 가서 네, 한 1, 2년 정도 죽을 만큼 열심히 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면 네, 그거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될 사람이 되면 된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뻔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뻔한 말씀. 정말 뻔한 말씀. 긍정적 사고를 해라. 뭐 이게 저한테 처음 듣는 소리 아니죠. 네, 긍정적 사고를 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긍정적 사고를 해라. 저는 부정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욕 이런 것도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을 만났을 때 외에는 네, 그런 인간들을 볼 때 외에는 거의 부정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어만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안 하겠어요? 네, 하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 깔려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조를 벌고 싶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웠다고 치죠. 근데 이게 1조를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1조를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1조를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40대입니다. 40대에 예를 들어 10억을 모았어요. 네,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내 돈. 40대에 순자산 10억을 모은다. 제 경제적 목표는 10년에 10배 만들기예요. 사업으로 불리든 뭐 투자를 잘 하든 어찌됐든 제 기대 수익은 10년에 10배입니다. 2년에 2배도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별개로 2년에 2배랑 10년에 10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네, 제 투자의 기준입니다. 10년에 10배 되든지 2년에 2배 되든지. 그러면 40대의 순자산을 모은다. 10억. 네, 이거는 뭐 현 상태죠. 만약에 50대가 됐다.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100억을 만든다. 이 속도로 하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60대가 되면 1000억이 되겠죠. 60대에 1000억. 네, 50대에 100억 무난히 달성할 것 같으니까 60대에 1000억도 네,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0대에는 같은 방법을 하면 1조를 모으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렇게 하면 1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70대 앞으로 30년 후에 1조는 네, 지금의 1조랑은 사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후에 지금 뭐 우리 명목상으로 한 1조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1조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지만 뭐 지금의 뭐 한 1000억쯤 될지 모르지만 뭐 괜찮죠?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1조를 모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80에 되면 어떻고 90에 되면 어떻고 100살에 되면 어떻고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방향이 중요한 거죠. 난 어디로 가는가? 전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난 어디로 가는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쓰잘데기 없이 몸만 바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네, 허무주의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네, 저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직업이 생각하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뭐 할까, 뭐 해야 돈 벌까, 뭐 이 생각만 합니다. 네, 그냥 대부분의 사업가 분들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전략 짜기, 나는 뭐 하고 있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돈 벌지, 뭘 해야 재밌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는다. 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구하고 싶은 답이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잘 해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게 김성호 회장님의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요. 네, 질문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만약에 답이 없다면 문제를 바꿔라.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게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네,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항상 저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이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초긍정맨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거의 없어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없죠. 네,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늘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죠.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 사고를 해라. 이 긍정적 사고와 운동은 정말 관련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부정적 사고가 언제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지, 이때는 대체로 지치고 힘들 때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면 머릿속에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돼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회사 일로 너무 지치고 사업이 마음대로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부정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거든요. 대체로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박을 높이는 운동들, 네, 심박을 높이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면 이게 정말 될 놈이 되는 거죠. 네, 될 놈이 되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간에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항목이라면 제가 뭐 청소 잘하기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 잘하기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반드시 상위 10% 안에 꼭 듭니다. 뭐 마라톤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랬고 사업도 그랬고 학원도 그랬고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상위 10%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 이뤄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부정적인 사고, 이거는 사실 의심이 들 때 그래요. 나를 의심하는 거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가장 무서운 거죠. 일단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이든 뭐 각종 고시가 됐든 뭐 수험 준비가 됐든 공부를 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너무 어렵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긍정맨이 된 데는 이걸 깨달아서 그래요. 목숨 걸고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목숨 걸 일이어야죠.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긍정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초긍정맨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고, 지치고 힘든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초긍정맨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태도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마지막에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결국엔 내가 정한 태도 때문에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태도를 정하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 태도를 정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타고난 걸 수도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택할 수 있는 걸 타고날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배울 수 있다. 성공은 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 추천해드린 책이 이 얘기가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모든 책이 거의 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추천 도서에도 좀 썼던 책들 중에 하나인데 부의 법칙이라는 책, 캐서린 폰더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제가 언제 샀나 봤더니 2005년에 샀더라고요. 2005년 제 대학교 1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고 친구들한테도 이 책을 많이 선물해 줬어요. 저는 이 책을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하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지만 이 책을 읽고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맞아. 이러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이지만 제가 26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물론 고려대학교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서울대학교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가서 서울대학교에 26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때 오랫동안 만났던 6년을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차였어요. 여자친구에게 차였어요. 그 친구가 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저 뭐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헤어지자고 하면 얼마든지 나는 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연락도 막 씹고 막 그러니까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별 통보를 받았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서해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가 솔직히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용서해라. 이 부분을 계속 읽었어요. 이 부분만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용서해라. 그리고 마음에서 놔줬어요. 용서해라. 그래,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줬어요. 그래, 그동안 6년 동안이나 나를 많이 참아줬으니까 그동안 정말 고맙다. 행복해라.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되게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차인 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거를 응어리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깨끗하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좀 홀가분해졌다고 할까? 평화가 찾아오고, 20대 때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더 이렇게 연애도 다시 하게 되고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제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고 있었다면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없었겠죠. 이 부의 법칙은 저에게도 되게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이 책을 읽어요. 이 책과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책을 먼저 만났으니까 시크릿보다는 이 책이 훨씬 더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시크릿은 좀 약간 과한 감이 있어요. 판타지가 조금 더 좀 심한 감이 있는데 부의 법칙은 과하지도 않게 저한테 딱 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안 보신 분은 그냥 뭐 술술 읽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뭐 이게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저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될 사람만 된다. 이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쵸? 될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됩니다. 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면, 나를 믿고 하면, 안 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부정적인 사고, 나를 의심하면, 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저는 성공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행히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저에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네, 성인들을 교육하다 보면 네, 이런 게 더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 어려우신 분은 네, 부의 법칙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으니까 네, 저 이 책하고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뭐 국일 미디어랑 뭐 저랑 아무 연관도 없고 책값도 옛날에 되게 쌌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만 몇천 원 정도 하겠죠. 그 정도 투자해서 부의 법칙을 깨닫게 된다면 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으로 돌아올 테니까 네. 이거를 글자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